대통령이 행했던 그런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는 친위 쿠데타 1인 쿠데타이라기보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덕수 총리와 국정 공동 운영을 하는 데는 국민 다수가 원해서 윤 대통령을 직권으로 직무 배제한 겁니다. 한동훈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아웃시킨 거죠. 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직무를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짓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 왔을 겁니다. 한동훈 씨가. 오늘 저는 뭐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의 주장이 국민 다수가 원해서 직무를 배제한다. 국민 다수는 전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문조사 4번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저는 뭐 다른 거 뭐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국민 다수가 직무 배제를 원하기 때문에 권력을 대통령으로부터 당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네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가 네한테 표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국민 담화문 또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우하고 뭐 멸치떼처럼 그렇게 울러다니니까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문은 뭐 읽을 필요 없고 공무원이 쓴 거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 하니까 이번에 한동훈의 은행의 정당성을 보려면은 한동훈이가 쓴 대국민 담화만 보면 됩니다. 대국민 담화가 합리적이면은 본인이 정의로운 거고 그래 안 하면 사기를 친 거죠.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가 전부가 사기인 겁니다. 뭘 합리화하겠어.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매사를 봐야 되는 거죠.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자부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남조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가 다 도둑질 당했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까? 처음부터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잡한 거 없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의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건 지가 평가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국민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생각인 겁니다. 한동훈이 생각인 겁니다. 한동훈이가 위법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국민 다수가 전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권력 찬탈을 한 겁니다. 권력 찬탈 성명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쓴 성명서를 워딩을 살펴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그거는 지 생각인 겁니다. 한동훈이 생각인 겁니다.
51살짜리 이름 한동훈이가 지가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지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야 된다는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90% 이상은 한동훈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국민의 명령 내린 게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이 여러분들 본인의 권한을 한동훈이나 당에 위임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국민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지 한동훈이나 국힘당한테 여러분들 위임한 건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대국민 담화를 꼼꼼히 읽어보고 한동훈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죄가 한동훈이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꼼꼼히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고 전부가 뭡니까 멸치때처럼 갈치때처럼 그냥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 생각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흉흉한 겁니다. 민심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만 주장하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배제 국민 다수의 판단입니다. 한동훈 담화문 한동훈 대표 주장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최근 걸 여러분들 업데이트 안 시켰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95%가 나오는 겁니다. 95%가. 1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하더라도 95%가 한동훈이 네가 판단한 거지 국민들의 다수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배제하라고 이야기 안 한다 이야기죠.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감이나 이런 거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에 저는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게 그냥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5%가 동의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국민의 이름을 여러분들 빌려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지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국민 다수의 판단을 국민 다수는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물러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다수가 대통령이 직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네가 판단해 가지고 네가 국민의 이름을 뭡니까 차용해 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실시한 겁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다 89%가 나옵니다. 어제. 그리고 한동훈이 한 행위가 여러분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뭐죠? 한동훈이 반대척에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 입장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도대체 한동훈이가 대국민 담화를 뭐라고 썼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본인이 대통령 직무 배제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가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과 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직무 배제를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빼앗은 겁니다. 옆에 여러분들 구워놓은 보릿자루처럼 여러분들 앉아 있는 한덕수 씨는 그냥 뭐 꼭두각시고 그냥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물음표 2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음표 2개가. 그리고 그것에 가장 반박 자료는 아마 지금 보면 한 10,000명 이상 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옮기는데 깜빡했네요. 95%.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엘리님 말씀처럼 한동훈은 당대표일 뿐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 권한이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당돌한 친구죠. 어마어마하게 당돌한 친구입니다. 뭐 앞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같이 일하신 분의 등에 칼을 꼽는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착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권력 찬탈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것처럼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이렇게 폼을 잡은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악질적인 겁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오늘 분명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겁니다. 네가 뭐고 어이 한동훈이 네가 뭐고 네가 대통령이가 우리가 네한테 표 줬나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한동훈이처럼 서울법대를 안 나온 사람들도 뭐라고 묻는 거 아니까 네가 뭐고 응? 네가 대통령이가 우리가 네한테 권력 줬나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투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네가 그 잘난 국힘당 당대표 됐잖아. 네가 대통령이 아니잖아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흉흉합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한동훈이가 아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달리 여론이 흘러간다는 걸 지금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체해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어제 9시 44분 기사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 발 빼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공무원인데 주도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한덕수는 여러분 뭡니까 그냥 꼭두각시고 뒤에서 여러분 한동훈이가 다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가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가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반발하고 웅성웅성하니까 한 발 빼는 겁니다. 아주 당돌한 친구입니다. 한덕수 씨는 정통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 지가 뒤에 여러분들 서가지고 전부 다 휘두들어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니 공동으로 국정 운영한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예. 한동훈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예. 한마디로 싸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없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도 그동안 저는 젊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저런 흠결이 눈에 보이더라도 예, 그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할 때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저 친구는 정말 바닥이구나.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친구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너무나 조바심이 나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그냥 칼을 꽂은 겁니다. 등 뒤에다가.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론이 흉흉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이야기죠. 예.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면은 본인이 아차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앞으로 달리면서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딸까닥하고 걸려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예. 공동 국정 운영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 당돌하죠. 예. 세상이 아무리 개판이고 악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에 칼을 꽂고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넘어갈 줄 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아직은 사람 정이 있고 사람의 도리가 어떤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 가발 쓰고 뿔테운 안경 쓴 여러분들 한동훈이 하는 것을 보고 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거 사람은 저는 비판할 때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겁니다. 밑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뭐죠 비난하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그냥 멀쩡히 대통령직에 있는데 무슨 정권을 넘기냐. 무슨 법적 근거로 넘겨야 되냐. 조조 흉내 내지 말고 탄핵 동참해라. 이 사람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의 모양이죠.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으로 인용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권한입니다. 너희가 총칼을 들이대고 감금하다시피 하거나 해서 도장이나 받는 처지가 되지 않는 한 넘겨줄 수 없는 권한입니다. 시간이 가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역사에서는 간신과 역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저는 대통령 퇴진 이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저는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국정의 공정 파트너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차질 없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들 국정을 챙긴단 말이고 니는 국힘당 그 잘난 국힘당이나 그 부패한 국힘당이나 썩어 빠진 국힘당이나 잘 운영해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가 뭔데 이런 국정에 참여한단 말이고 한동훈이 네가 뭔데 국정 운영에 참여한단 말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뭐고 너는 그 잘나고 썩어 빠진 이런 국힘당이나 잘 운영해라 이놈들아. 예? 그 썩어 빠진 이놈들 국힘당 잘 운영해 가지고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에 대표를 했냐 이 인간들아 이렇게 국민들이 외치는 겁니다. 응? 네가 왜 그게 끼어들어야 되냐. 니는 국힘당이나 잘 운영해라. 이 젊은 친구야.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뭐고 임마 이런 겁니다. 네가 뭐고 임마 이 새끼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예, 우리가 이런 육두문자를 쓰면 어릴 때 뭡니까 네가 뭐고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 촌출신으로 자랐지만 인생에서 가장 싫은 인간이 싸가지가 없고 의리 없는 인간인 겁니다. 이렇게 서울의 여러분들 중산층에 잘 먹고 잘 큰 애들이 이런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냥 이익에 따라가서 도다리처럼 뭡니까 이쪽 저쪽 보다가 한쪽에 줄 받는 경우를 나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이 얼굴 딱 보고 처음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 저 친구 그림이 그냥 견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네가 먹고 이건 겁니다. 딴 거 아니고 예,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기분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오늘 방송 마치고 공병호 TV에 이런 커뮤니티 방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한동훈의 이런 대국민 담화의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결정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서서 한덕수 총리하고 국정을 차질 없이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93%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담안의 이름들이 있죠. 긴 문장 다 읽을 필요 없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아웃. 예.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공동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뭐고 네가 뭐고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거물이 여러분들 선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 그냥 쿠데타입니다. 1인 쿠데타로 부를 수도 있고 친위 쿠데타인 겁니다. 그냥 한덕수 씨는 그냥 공무원이고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옆에 뚱하게 서 있지만 뭡니까 본래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가 다 흔들겠다는 겁니다. 직무 배제 시간도 정하고 그냥 먼저 국방 외교도 다 아웃시키고 그걸 지가 다 결정할 겁니다. 야, 그래도 촌놈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요. 윤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 보면은 참 도회지 출신들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도회지 출신들 참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들 사람이 좀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런 개인주의가 이런 평범한 사회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리가. 그죠? 사람이 뭐죠? 시중에 잡배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중에 잡배도. 그러니까 오늘 화면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고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보시면은 이 차명진 의원이 윤 대통령하고 거의 동년배일 겁니다. 딱 정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동훈의 1인 쿠데타가 감행됐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곧 국회이고 헌법재판소라는 뜻입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만 할 수 있는 개헌 발의 권한을 개인 한동훈이 행사했습니다. 건방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한동훈의 건방이. 그래서 저는 이런 엘리트주의 이런 잘난 일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 잘난 맛에 전부 뭡니까 지가 국회가 되고 지가 헌법재판소가 되고 제가 전부 다 한 겁니다.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싸가지가 없고 그냥 배신자가 이렇게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대통령커녕 뭔가 그냥 평생 배신자로 살 겁니다. 시중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악합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법 어디에 일개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이건 한동훈의 1인 쿠데타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보다 100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다. 윤 대통령 당장 언론에 직접 나와서 당신 입장을 발표하라. 지난 3일 날 탄핵안이 부결됨으로써 당신의 대통령 직위와 권한은 정상화됐다. 하야든 개헌이든 거국 내각이든 당신이 직접 발표하라. 그리고 권한 이양 같은 소리 할 거면 차라리 탄핵당해라. 우리는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같은 자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지금 사태는 당신만의 치욕이 아니라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안 그러면 나와 국민은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신체 구금 당했거나 아니면 인사불성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무슨 미친 짓들이냐. 아니 내가 돌아버리겠다.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1인 쿠데타고 한동훈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고 개헌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본인이 발표한 것이고 외교 국정 권한을 자신이 접수한다고 한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한동훈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그냥 이 친구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역대 여러분들 방송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촌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정의감이란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익하고 관계없이 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뭡니까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안 사는 겁니다. 이 친구보다 여러분 14년 위지만 인생을 최대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명진 위원이 여러분들 그래도 의원 경험이 있고 의협심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한 거 보시면 착하게 문제를 뭡니까 그대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엄 선언에 대한 여러분들 가부 문제를 떠나가지고 계엄 선언 이후에 한동훈이 보낸 작태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를 내가 개인적으로 네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이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다. 이게 89%지 않습니까? 8만 8천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만 명이 투표하더라도 여러분들 9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100에 내겠습니까? 아무리 여론 조작하더라도 이게 100에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뭐고 네가 뭔데 이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사실상 한동훈 주도 탄핵 1인 쿠데타로 해석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77%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비중이 77%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에 대한 저 생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저는 보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대체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대통령 판단의 문제는 법의 재단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놀랍고 뜬금없이 여러분 나왔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계엄선언을 한 거죠.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으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탄핵 대상이 돼야겠지만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 계엄선언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은 뭡니까? 법을 아는 법기술자가 완전하게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잘 쓴 글입니다. 1인 쿠데타고 불법적인 대통령 조기 퇴진을 선언하고 개헌 발의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외교권 국정권을 여러분 다 빼앗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은 한동훈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를 비롯해 전부 시민들이 뭡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씨가 어마어마하게 격분한 겁니다. 네가 대통령 행세를 해? 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를 보면은 그동안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재용 회장까지 정말 이해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나이 50 안 하면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 시장 여러분들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도 내려와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검사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니냐.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냐 이 인간아. 응? 이 젊은 친구야. 네가 어떻게 네 혼자 판단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배제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다시는 공직자로 입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건으로 완전히 작살이 난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탄핵 절차밖에 없고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서 국정을 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 여기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이었고 대한국민 국민들은 한동훈이 함께 뭡니까? 국정 운영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권력을 찬탈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대권을 나가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한동훈 건에 대한 논평을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를 볼 때 논평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논평하는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치고 별로 없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시금방직의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놀이는 이번에 완전히 뭐죠? 그냥 뱃속을 다 보인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드릴 건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저게 서울에 유복하게 크고 머리 좋은 인간들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저런 모양이구나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 그 인생을 쉽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네 마음대로 다 돌아가는 줄 알았지 인간들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간다. 예. 엎어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예, 세상살이를 굉장히 조심하죠. 예. 잘못하면 한 방이면 가는 줄 그렇게 아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자기 손으로 검사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부 장관 만들고 자기 손으로 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는데 그런 애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지니까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애가 자기 보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랑 행시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 아직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월요일 날 윤 대통령이 출근해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65이면은 오래 산 겁니다. 예. 제 이야기 요지가 뭔고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 65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 상당히 행운의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거기다 다 하고 싶은 대통령을 했으니까 여한 없이 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쫓겨나가더라도 탄핵당하더라도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한번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국민들 90%가 이러면 지지할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부수를 언제 던지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성부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합쳐서 한자 단어가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 산 겁니다. 아무나 검찰총장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해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 사판 깽판인 겁니다. 부정선거 해결한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쓰레기들을 다 여러분들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남조선의 기생충들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내 같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같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윤 대통령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병호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가지에 칼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된다 그러면 삽니다. 내가 마누라 잘 살 거고 내가 죽어도 내가 자식이 있나 개새끼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밖에.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내 식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딱 처리하면 국국의 영웅이 될 겁니다. 태세 전환을 확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한번 10년 먼저 가면 뭐하고 20년 먼저 가면 뭐하겠습니까? 가는 거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력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초연하게 보는 겁니다. 장관하면 뭐합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분 지구본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가리 빡개게 싸우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콩알만한 나라에서 뭡니까? 대가리 깨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고 10년 먼저 죽거나 20년 먼저 죽거나 그건 겁니다. 그 정도 이런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자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국민들 함께 내가 해보니까 이 깽판을 다 쳐가지고 살펴보니까 전부가 도둑질 했는데 그것 하려고 했다가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불법적인 거는 없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전부가 다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한 몇 달 동안 부정선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더러웠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이 나라를 다 장악을 해가 이런 부정선거를 선거마다 때려 부어가지고 뭡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거는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그냥 그게 그건 겁니다. 어떻게 나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나중에는 이런 급기에는 선거까지 도둑질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 10년 동안 도둑질을 하니까 그거를 묻고 가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층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놈이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 총알 들고 앞에 싸우겠습니까?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이러면 지킬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시면은 어떤 입장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국이가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조국이 전부 다 부정선거가 당선됐잖아요. 조국의 이름들 조국개혁당 어떻게 이름 당선됐습니까? 전부 다 부정선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의 이런 본 모습인 겁니다. 조국이가 이름 내 함께 이름들 고소고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한 몇 해 밑에. 조국이가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차이값 현황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을 표를 합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값입니다. 전국에 거의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합의 차이값 11.13%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국힘당하고 이런 기타 당을 합치게 가지고 밑에 구하게 되면은 국힘당이 마이너스 7.39% 기타 당이 마이너스 3.74%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1.13%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1.13% 마이너스 11.13%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평균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 정도 되니까 사전투표자의 23% 정도를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제야 H님이 조작 규모를 얼마나 추계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1225만 표 가운데 228만 표 정도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런 망하지 않을지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뭡니까? 탄핵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남조선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조선의 이름들 기생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뭡니까? 입을 다무는 식자층들이나 지도층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조작 중에서도 무슨 포렌식하고 할 필요 없는 서버 포렌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 더불당하고 개혁신당은 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전국에 몇 개입니까 이게 전국에 한 3,000개 될 겁니다. 3,000개야 253개 선거구에서 한 곳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전남 전북 강주 광역시까지 전부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13%가 많게끔 표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있죠. 0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이런데 표를 만든 겁니다. 내란죄는 누가 내란죄냐야. 이 표를 만든 선관위 직원들이 내란죄지 공병호와 내란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자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내란자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대한민국 세금 처먹는 중앙선거관리의 관리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10년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11.13%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11.13% 더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은 뭐죠? 표를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11.13%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13%가 나오냐 이야기죠. 관내만 한 게 아니고 관내도 전부 다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는 더 많이 했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86% 많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제야 H님이 추정한 것은 794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79만 4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기계가 조작을 잘 해놨는지 플러스 12.86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2.86 선거 데이터의 조작 흔적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서버실에 포렌식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표한 여러분들 최종 결과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게 내란법입니다. 내란법.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란 범죄가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란 범죄가 이거예요. 이거를 대법관들 덮고 검사들 덮고 경찰 덮고 언론 덮고 신문사 덮고 방송사 덮고 전부 다 덮은 겁니다. 나는 내일 이러면 이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너희는 새끼가 없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이런 나와가지고 폼 잡는데 전부 다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여러분들 폼 잡고 다니는데 전부 다 도둑질가 여러분들 다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한 표를 도둑질하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 도둑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충북 제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3만 1066표가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몇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들 사기를 쳤습니까? 3만 8,770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7,754명만큼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에서 7,754표 다 여러분들 어디 집어넣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에 준 겁니다. 그러면 7,754표에 위조투표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전투표 시작되고 나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70%는 조국개혁당에 주고 30%는 더불어민주당에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들을 무슨 내란범의 공범으로 몬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천시 사례인 겁니다. 그럼 표를 도둑놈들이 얼마나 이런 표를 나누어 가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30%는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70%는 조국혁신당에게 준 겁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작물입니다.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면 한 표씩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 도둑질한 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어 가졌습니까? 30%는
총 도둑질한 표는 7754표고 그 가운데 30%는 더불어민주당이 먹고 2326표입니다. 70%는 5428표는 조국개혁당이 먹은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 이렇게 범죄가 다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도둑질해 온 겁니다. 내란범이 누굽니까? 내란범이 조국이 폼 잡고 다니는 이렇게 도둑질들 다 한 겁니다. 너희들이 고소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덜통이 다 날 테니까 법원에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처먹었습니다. 조국이는 70% 먹고 더불어는 30% 먹고 7754표를 한 놈은 2326표를 먹고 한 놈은 5428표를 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썩어도 이미 너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7.21%인데 33.99%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6.78%만큼 올린 다음에 그 표수가 여러분들 7754표만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겁니다. 한 놈은 70% 먹고 한 놈은 30% 먹고 이 짓들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낸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사기치지 않고 나는 대한민국을 좋아하지만 이 남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생각이 좁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징징징징 하는 겁니다. 일본 사과라 일본 사과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들을 쳐가지고 금배지 달고 자기 봉급 자기가 올려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정말 나도 여러분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짝짓임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슨 대한민국이고 남조선이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충북 예천에 지역구는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가 도둑질한 겁니다. 지역구는 7749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3995명이 왔고 7749표를 더불당에 집어넣어 가지고 38,744표가 왔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거로 저는 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거 못 고치면 이걸 못 고치면 이거를 한동훈이가 고치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젊은 애들이 진짜 악한 겁니다.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악화가 됐는지 가끔가다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서 엄태영 국힘 후보가 11,527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7,748표를 더불당 이경용 후보한테 더해 가지고 엄태영 후보가 이긴 표수를 3,779표로 줄인 겁니다. 11,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3,700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게 내란범인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못 고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일당 지배 체제 받고 떠날 수 나면 떠나고 그냥 입 다물고 살 사람 입 다물고 살고 나라는 개판되겠죠. 뭐 선거가 이런 도둑질 당하는데 선거가 도둑질을 한 목표가 이런 뻔하지 않습니까? 계급이 생기잖아요. 저거들끼리 해쳐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들 해쳐먹다가 이번에 이름 쫓겨났지 않습니까? 반군한테.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번 보시죠. 위가 비례대표고 밑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충북 제천. 비례대표는 여러분 7,754표를 도둑질을 했고 지역구 대표는 7,748표를 도둑질했어요. 비슷하게 도둑질한 거죠. 비례대표는 도둑질을 해가 두 개가 나누어 먹었고 지역구 대표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전부 다 먹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내란죄 내란 공범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뭐 내란죄 좋아합니다. 이 정치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친한계 내란죄는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내란죄를 침묵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관위 덮친 비상계엄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브도 내란죄다. 차라리 이 인간들아 하늘 가리라 이놈들아. 선관위 직원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놈들아. 민주당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자식들이 없냐. 한동훈이는 자식들이 없냐. 물론 자기 자식이 MIT를 보냈으니까 뭐 안심하겠지. 인간들아 너그 양심을 뭐 가지기를 내가 호소할 수 없겠지. 그냥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뭡니까.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브도 내란죄로 몰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관위 극우 유튜버들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한민국의 극우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브들은 올해 총선에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한 바가 있다. 류재율 변호사는 유튜브들이 주장하고 표현한 것만으로 내란 선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과 유튜브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한 정황. 윤 대통령하고 이런 유튜브들이 무슨 소통을 했겠습니까? 썩어 빠진 나라입니다. 정치검사들은 필요한 것만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산 남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911표를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11,911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59,554명이 왔는데 위조투표지를 11,911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71,465표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는 포렌식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다 나오니까. 데이터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든 내란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걸 서울법대 이름 사무총장 전부가 다 듣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음에 완전히 골로 가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이 뭡니까 무슨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사무총장 하는 친구 누굽니까? 선관위. 이거를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을 이렇게 대해서 그렇게 예단을 하지 않지만 이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11,911표를 만든 다음에
조국개혁당이 이런 70%를 먹고 더불어민주당이 30%를 먹은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면은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비례대표는 항상 나누어 가집니다. 예. 위성정당에 또 모집단이 있고 자매집단이 있으니까 자매단체가 있으니까 조국이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8,258표 밀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33,539표 밀어주고 그렇게 지금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못 막은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 옹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제가 칼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하고 결별해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남조선 공화국인 겁니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점점 수렴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조작했냐. 사전투표를 5.27%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행해지는 날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당선시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그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뭐 밝혀져 봐야 국민들 저항 안 하고 신문들 다 침묵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이미. 나중에 노예가 돼봐야 노예가 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5.27%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은 표를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추정치 실제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위조하고 차이가 안 나지만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만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7대3으로. 전부 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은. 이 숫자가 전부 다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훔친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일체 가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숫자를 내친 김에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 지역구 여러분 보시기만 지역구는 14,274표를 도둑질했네요. 선관위가 14,274표의 사전투표에서 유령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이거를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거죠. 넣어줘 가지고 박수영 후보가 부산 남구에서 27,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14,000표를 박재호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13,000표 차이로 여러분들 박수영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장당 1장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6.38% 이런 끌어올린 겁니다. 25.63% 사전투표율을 32%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분하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선거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부산 남구의 위에는 비례대표 밑에는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이런 총 몇 표를 도둑질했는가 하니까 11,911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3대7로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나눴고 지역구에서는 14,274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면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끄럽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째. 그래도 대한민국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 위기에 내몰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윤 대통령도 입이 100개라도 할 이야기 없는 겁니다. 내가 일찍부터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굉장히 뉘지고 똘똘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뉘지다는 이야기는
행동이 굼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하다 당한다. 결국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국민들이 당할 때는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입법 독재가 여러분들 성행하게 되고 자기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중을 수탈하게 되는 대중들을 그런 법을 여러분들 강제하는 겁니다. 노후고 뭐고 전부가 다 망가지게 될 겁니다. 저 경고가 뭐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일당 지배체제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클래스가 생긴다. 계급이 생기게 되고 그 계급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대중들의 줄이를 트는 겁니다. 입법 독재를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선거는 조작하면 되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럼 해외 여러분들 신용평가 회사들 여러분들 등급 낮출 것이고 자본 빠질 것이고 그럼 내려앉는 겁니다. 나는 그게 그냥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산 남구는 도둑놈들이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면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율을 5.27%만큼 조작했고 지역구는 6.38%만큼 조작한 겁니다.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부 다 조작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조국개혁당의 표를 전부 다 표를 대여름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게 뭡니까? 유전자처럼 그대로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사전투표자 수에 그대로 뭐죠? 유전자처럼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엄청나게 기여한 겁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한 거 말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처음 만난 날 선관위 털려했다. 부정선거 쟁의의 수괴가 윤석열이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기회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대권을 쥐고 있으면 전부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나는 기회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렁한 겁니다. 한마디로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 지금 칼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칼을 맞게 됐으니까 나서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노비나 남조선 여러분 노예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선거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다가 특별하게 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뜬금없는 계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해야겠다. 방법이 좀 이렇게 좀 투박했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을 알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일을 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불법을 만들겠죠. 권력투쟁에 패배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딱한 거는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뭐 한동훈이나 저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인데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참 나라의 소망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가 전부 다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조작된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가지고 지금 난장판을 벌린 겁니다. 언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계엄이 왜 발생했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깽판을 쳐서 개판을 쳐서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판을 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부정선거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남조선에 그냥 기생충들하고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신문기자도 어려워질 것이고 교수도 어려워질 것이고 전부 다 어려워질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조선인으로 사는 겁니다. 조선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선거 문제만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좋은 말로 해결 안 됩니다. 좋은 말로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보면은 한국 사회 전반이 내려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공 박사님 윤통 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뜻이 있으면 진작 움직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한동훈이 김종혁이는 여러분들 또 얼마나 선거를 여러분 도둑질 당했습니까? 아마 고향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김종혁 씨. 오늘 여기에 썬K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김종혁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이런 부정선거로 낙선됐고 억울하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김종혁 씨가 고향시 어딜 겁니다. 부정선거로 낙선이 된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 뭐 저하고는 인생 사는 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빌붙어 가지고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참 그래서 조선이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부패하니까. 김종혁 씨는 두 번 다 그렇게 해서 낙선이 된 겁니다. 김종혁 씨를 분석해 가지고 제가 두 번 정도 여러분들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항병식님께서 트럼프한테 부탁 좀 해줘요. 나라가 건국이 돼서 80년이 됐는데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유엔 감시단을 초청해야 됩니다. 미국이 좀 도와주십시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국인들은 한국인 중심으로 보면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GDP 가운데 한 1.5% 정도 차지하는 작은 나라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 국뽕에 취해 가지고 무슨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시게 되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주하시니까 천만에 뭡니까? 나라를 건국한 지 80년이 됐는데 자기 나라 보통선거 하나 여러분들 못 지켜가지고 미국과 함께 달려가서 우리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싸웠으니까 여러분 미국이 140조 정도의 전비를 지원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로 이런 권력을 탈취해가 뭡니까? 나라를 요절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총을 들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군 동원할 때 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냥 예사롭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 상황인 겁니다. 유사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이준석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권력이 달콤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인 겁니다.
남조선이지 북조선 있고 밑에 남조선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진 겁니다. 왜? 국민들이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뭡니까? 국뽕이 어떻고 K방산이 어떻고 K푸시 어떻고 K팝이 어떻고 우리나라 최고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미 거의 절반 정도 간 겁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찾을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찾아질 겁니까? 우리 토란프님이 찾아줄 겁니까? 그렇게 토란프님이 그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뭡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이런 유럽에 이야기했더군요. 군사비 정액 안 시켜주면은 동맹국 관계 해제하겠다. 돈 내라 이야기죠. 돈 안 내면은 그러면 뭐 우리 안 한다 이야기죠. 유럽에 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은 극동에 달랑 붙어있는 나라인 겁니다.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러나 예정이 있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마이크론 여러분들 써가지고 여러분들 조달하면 미국 기업 키울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자기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야 주변에 여러분 나라들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 요지는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 낙심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국민들이 아시고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무슨 노력을 우리가 해야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듣는 분마다 불편하게 여기겠지만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10년 정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전투표를 위조로 만들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국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같은 수만큼을 집어넣는 그런 조작 방법을 10년째 해온 겁니다. 10년째. 사전투표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확인된 것은 2017년 대선부터 확인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몇 번 선거를 아마 분석해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씨나 이준석 씨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거나 또 뭐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으면은 다 타협해 가지고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무너진 나라는 결국 좌익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집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그리고 일당 지배권을 확보한 사람들이 계급이 되겠죠. 세계급이 지배계급이. 그리고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하기 위해서 중국 쪽하고 붙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부정선거가 지금 일상화된 나라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벌써 트럼프 행정부 등장하면 갈등 생길 겁니다. 미국은 다 보고 있으니까 아니까 한국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외교적으로도 바이바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제는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 체제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한국의 주류 세력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 주류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떠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여러분들 150조 140조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떠나는 게 그게 다 전조인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떠나겠죠.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가 되면은 아마 지금 많이들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냥 여차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교육체제나 정교조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좌편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겁니다. 영어권 국가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소식도 항상 여러분들 늦게 들어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한참 뒤까지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하고 항상 뒤처져 가는 거죠. 전 세계가 미쳐가 이러면 앞으로 향해 달리는데 뒤로 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은 거죠.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가 될 거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쓸 테니까 국제기관들 IMF나 IBRD나 S&P나 이런 데서 이런 피치나 이런 신용평가에서나 그런 데서 계속 경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재정적자 줄여라 이런 메시지가 규제 완화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좌편향처럼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은 특히 국제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런 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 둔감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해외 신용평가 회사의 중요성이나 반응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지금 환율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도 여러분 어떻게 당했습니까? 정권 교체기에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은 국제 신용평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본인이 권력을 가지면 본인이 최고다 천만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권력을 지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빼면 그걸로 내려앉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외환위기 때 비해 가지고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GDP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대기업 부채가 여러분들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나 이것이 내려가거나 조금만 여러분들 외생 변수가 변동이 있어도 나라가 휘청휘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뚜렷한 것은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좌파 정권의 이런 정책이란 것은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비대화시켜 가지고 본인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성과 보상 체계를 굉장히 심하게 이런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 계층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과세를 할 수가 있죠. 중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금투세 파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걸 다 이름들 디저가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방송 나가게 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은 약과입니다. 선거 무너진 상태에서 좌파 정권 등장하게 되면 무지하게 올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좌파 정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게 이런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그렇게 이런 중요하게 안 여긴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크게 여러분들 부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은 거의 여러분들 고려 대상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책을 쓰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영향력 같은 걸 고려해야 그래야 여러분 나라를 어렵지 않겠는데 뭐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처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냥 생태계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있는 거 다 없애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AI 분야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AI 분야를 보게 되면은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최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공 박사님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그다음에 퍼플렉스티를 주로 쓰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면은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줍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구먼요. 저는 뭐라고 이해됐는가 하니까 속으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축적하게 되는 인텔리전스 지능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이트 칼라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에는 또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AI를 가지고 여러분들 로봇에다 탑재를 시키게 되면 그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이런 로봇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생산 현장은 또 얼마나 인력을 감축하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대인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시대에 좌파 정책으로 나라가 가겠다 망하는 길입니다. 완전히. 나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마치면 항상 후반부에 AI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입니다. 인공 제너럴 일반 지능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AGI가 이미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